간호직 공무원 합격은 전공에 강한 대방열림, 많은 합격생과 합격수기들로 증명합니다. 필기고득점부터 면접 준비까지 대방열림에서 제대로 준비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방열림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8급 간호직 공무원이 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공무원 시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시험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지금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온 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쉬운 개념들이 출제됐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때요? 23년을 빼고 그 전까지는 대규모 인원을 채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이렇게 높지 않아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본서 중심의 공부보다는 요약집, 기출문제 풀이만 하고, 또 전공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단기간에 공부에 굉장히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시험이 채용 인원이 서울시가 굉장히 줄었죠. 물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채용 인원이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에서는 당연히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실수라도 허용이 되면 그게 합격 당락이랑 연결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출보다는 기본서 중심의, 이론서 중심의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된 거죠. 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24년도 채용 인원이 얼마나 될까? 그쵸? 23년도처럼 그 전까지 23년도 숫자보다는 12년도인가? 그때가 서울시가 12명 뽑았을 때거든요. 근데 23년도는 그보다 반밖에 안 뽑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24년 제일 궁금한 게 그거, 24년도에는 몇 명이나 뽑을까? 그쵸?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는 제일 많이 뽑아라. 제발 많이 뽑아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거를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발표 나는 것만을 기다려야 되죠. 근데 발표가 언제쯤 나냐면 구정 전쯤에 이제 채용 인원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바심 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럼 지금은 천천히 시간을 갖고 공부에 충실하시는 모습이 가장 좋은 거겠죠. 자, 먼저 시험 출제 경향을 살펴본다면, 그 전까지는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17년, 18년 서울 지방 조금 1년 간격을 두고 그때부터 시험지와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년, 18년 이전의 문제들은 사실 수험자분들의 기억력을 복원해서 문제를 만든 거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가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출석을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오정화 부르니까 어때요? 네, 지방 전라남도 광주 가서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불러요. 앞에 계신 분이 딱 돌아오는데 어때요?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고개 푹 숙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긴 하는데, 이제 18년 이후부터는 거의 시험 문제를 공개를 하고 있죠. 그러나 가끔씩 추가 채용을 하는 경우가 나와요. 지방에서도. 그럴 때는 또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상황 봐서 또 제가 시험 보러 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서울과 지방 어디가 더 어려워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어떤 때는 서울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지방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 간호관리 문제가 총 몇 문제죠? 20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지역사회보다는 간호관리가 점수가 조금 더 고득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문제 중에서 사실 17문제 정도는요, 공부 어느 정도 하시면
또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두세 문제 요게 이제 어렵습니다. 왜? 기출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게 돼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서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세 문제가 여러분들의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또 문제 유형에서도 옳은 것보다는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그럼 여러분 어때요? 나머지 닭가장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차라리 옳은 것은 그럼 더 쉬워요. 근데 옳지 않는 거를 골라라. 또 하나 문제가 가장 옳은 것이 뭐냐? 그러면 답이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제법 이제 출제가 되는 것들을 보고 있어서 정말 꼼꼼히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틀린 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호관리라고 하면 간호관리 과정에 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 나머지 이제 각각의 단원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밖에 편차가 좀 심했어요. 통제 파트가 20문제 중에 막 4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획, 인적자원관리, 통제 부분이 그나마 좀 비중이 조금 더 한두 문제가 더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선생님은 어때요? 기본서 중심으로 꼼꼼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강의 스케줄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의 진행 스케줄이 어떻게 되죠? 기본서의 기본 개념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면서 단원별 문제풀이 풀게 되고 모의고사 문제도 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되어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학원 교재를 설명을 해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해년마다 나름대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고요. 시중에 있는 23년 버전으로 지금 다 업그레이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뒤에 그 출처 목록을 보시면 거의 23년도 책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또 만약에 또 그 후에 제가 이거를 만들고 나서 새로운 책이 추가가 되면 또 그거를 또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자료로 준비를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기출 개념에도 보시면 서울 몇 년도, 지방 몇 년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번, 한 번 이렇게 나온 것들은 그냥 보셔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체크되는 거 있어요. 그건 어때요? 머스트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부 사항까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머스트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선생님은 머스트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근데 그거는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빈도가 높은 개념들은 반드시 외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기본서를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 꼭 그 기출 빈도가 높은 거는 반드시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외워질까요? 순간 외워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기본서 수업을 12주 정도 공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 한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20문제. 그 다음에 12주 공부하고 나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12주가 더 틀립니다. 왜요? 그럼 막 비관을 하세요. 선생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더 틀린대요. 왜? 12주 동안에는 제가 별표해라. 중요하다. 그렇고 선생님이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왔나? 그쵸? 그게 바빠요. 따라가기도 바빠요. 별표치기도.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저장 안 하고 그렇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12주 딱 하고 문제 풀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거는 리피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해야 그나마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10개년 문제집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책이 기본서에 있는 기출문제는 15년부터 23년까지 정리가 돼서 9개년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그 간호정보 쪽에서는 그 전 것도 있어요. 그쪽 문제가 오늘 출제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건 한 9개년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출문제 유형이 어떤지, 어떤 개념들이 반복돼서 나오는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말장난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간호관리는 제가 점수가 높은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점수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점수에 제가 처음에 딱 공부를 했는데 한 80점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95점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말장난들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문제에 들어가서는 이게 맞는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에 가면 또 틀린 답으로 유도가 될 수 있어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 일주에 3시간 30분씩 총 12주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유인물 받으셨죠? 그쵸? 오늘 유인물은 그냥 강의 유인물만 받으셨어요. 자, 물론 이 강의 유인물은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새롭게 새롭게 출판된 출판사책, 대표적인 게 수문사, 현문사는 또 간호관리학 책만 한 서너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거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서 드릴 거고, 차라리 눈으로 보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눈으로 보면 쉽게 표 같은 거 그림을 보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책 두꺼워지는 거 싫죠? 일단 무겁고 그쵸? 그다음에 양이 막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개념들을 문제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자꾸 새로운 걸 내다 보니까, 그쵸? 새로운 데서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유인물에서도 제법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강의 유인물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그 내용이 어때요? 다시 기본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책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책이 두꺼워진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싫어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또 기출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10년 만에 똑같은 문장으로 다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강의가 여기서 거의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어디서 봤어요? 똑같은 문항이야. 막 찾으면 2000년대 초반, 1990몇 년대 문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5년부터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유인물은 그냥 파일링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 드렸던 문제 중에 OX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오셔서 조금 10분 정도 빨리 오셔서 데스크에 가서 문제를 받으시면 전 시간에 배운 내용 등을 OX 문제, 가로놓기 문제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절대 비벼본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략한 목표?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드릴 거예요. OX 문제로. 그건 내가 다 맞겠다. 그쵸? 아직은 큰 꿈을 꾸시면 안 되고, 그것만이라도 목표 달성하면, 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깨 토닥토닥. 그러면 여러분 사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OX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실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데스크 가서 수업 시작 전에 받아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수업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자료실에 올려져 있을 거니까 수업 시간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업 시간에 준비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학원 카페가 네이버 카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이름이 진심은 통한다예요. 그래서 좀 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 카페로 오시면 질문을 올리실 수 있게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다 올리셔도 되고요. 동영상 수업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동영상 수업과 관련된 질문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방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격 급한 선생님들 아침에 올리고 오후에 답 없다고 학원에 전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지 않게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색을 먼저 해보시고 동일한 질문이 있는지 보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답과장이 1, 2, 3, 4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이 닭가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올리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문제에 따라서 그게 O가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 전체를 올려주시면 그죠? 훨씬 답을 빨리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강의 내용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출판사 문제집, 그 다음에 다른 학원 문제집 오답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 목차가 다 순서대로 외워질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 시험 보러 간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간호관리만 문제를 풀고 제일 먼저 제가 가르친 데서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왔으면 이제 뒤통수 맞는 거죠. 열심히 옵니다. 오타 하나까지도. 근데 이거를 정리하면서 이 목차별로 정리를 합니다. 아, 이게 간호관리 이해지, 이거는 기획에 들어가는 개념이지, 그래서 소팅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20문제를 이제 외우기 시작을 하는데 공부하게 되면 다 외워지는데요. 자, 간호관리 위에 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그 다음에 통제, 지휘 통제, 그 다음에 간호단위 관리 실제,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 서비스 마케팅, 정보위의 간호윤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간호관리 과정이라 그러면 지휘 통제까지 6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이랑 인적자원관리, 통제에 대한 빈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를 볼 수 있고요. 사실 간호단위의 관리의 실제는 공무원보다는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서는 주로 어디가 나올까요, 여러분? 1번부터 9번, 8번까지가 있는데 메르스 이후에 또 코로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르스 이후에 감염관리가 해년마다 출제된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감염관리가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품관리는 여러분들이 다 임상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국가고시 문제보다는 마약에 대한 문제가 제법 많이 출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이요. 법적 의무.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들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고와 법적 책임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정보 이해는 거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도 문제가 또 새롭게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유인물로 드렸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해요. 설마 이것까지는 나오기는 않겠지만 개념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라고 보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도 못 하겠어요. 왜? 그게 시험에 출제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유인물에 있었던 내용이 여러분들 문제에 출제가 됐었고 그 내용이 이번에도 책에 다시 업그레이드가 돼서 보충이 됐겠죠. 그래서 정보 쪽이 조금 많이 강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리 강령도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간호 전문직은 사실 거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 이해 정도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챕터 1 간호관리의 이해를 보시면 되는데 먼저 관리 12페이지 보세요. 자, 관리의 정의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관리의 정의를 1번부터 9번, 8번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죠? 목적이든 목표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뭐뭐뭐 하는 것이다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는 안 해오셔도 됐죠?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도 굉장히 이거는 이제 올드하다라는 거는 한 10년 이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나다라 형태의 문제가 있으면서 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게 있어요. 자,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준다. 뭐 자원을 활용해서 함께 일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기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특히 8번을 기억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멘트.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력 자원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자원들을 다 활용해서, 자, 과정인 동시에 기능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고,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그거를 유지하는 게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은 그냥 그렇지,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보셔도 되고요. 8번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번 별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동그라미라는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가장 핵심 단어를, 또 기출에 많이 나오는 핵심 포인트 단어 있죠. 그거를 동그라미 하기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9번에는 아직까지 OM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13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행정의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행정의 구성 요소 4P와 OM을, 관리는 M이거든요. 매니지먼트. 그렇기 때문에 OM이라고 구별하는 문제가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OM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그 다음에 물자, 기계, 자금, 시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이 나오는 거게 됐죠. 마켓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관리의 특성은 별표하세요. 이거는 옆에 보면 기출이란 문제 한 번도 없죠. 그렇다고 한 번도 안 나왔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조직이 있어야지만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고, 물적 자원보다는 사람을 중요시 하게 되죠. 그래서, 왜냐면, 서비스가 재직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시하게 되고, 아까 관리의 정의 중에 뭘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라는 말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열심히 목표 지향적이라고 외웠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리를 하는 거고,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기술을 요구하게 되고,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또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형태. 그래서 머스트로는 1번부터 5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행정의 4P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P는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 목적, 장소,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옆에다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아까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관리든 행정이든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lace, 장소 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사람, person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process가 들어갑니다. 그럼 4P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오른쪽에 보면 예전에는 행정학파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 경영이 나오면서 이제 관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이 우선이냐 경영이 우선이냐 막 서로 싸워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동등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면 행정에 공행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행정이 있죠. 그러면 공행정은 뭐예요?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를 공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행정은 각각의 기업들이죠. 그럼 우리 병원으로 여기는 이제 비정부기관인 거죠. 그러면 사행정은 우리 병원 의료 파트로 보면 각각의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정의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건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아까 자,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과정은 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라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쵸? 그러면 밑에 기획에 이외 목표관리,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이게 기능인 거예요. 그러면 조직의 기능은 뭘까요? 조직화, 조직구조, 조직구조 유형, 직무관리, 간호전달체계, 조직문화, 조직변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라는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외우려 그러면
머리가 힘들어요. 그쵸? 이건 저절로 나중에 외워질 겁니다. 가정인 동시에, 그때 서브 개념들이 전부 기능인 거구나. 그 정도까지만. 아셨죠? 자, 그러면 4번. 그러면 관리와 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공통점은 아직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차이점은 2004년, 2011년인데 그 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사실 이거는 이제 15년 이전과 굉장히 올드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이점은 머스트로 갑니다. 이거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공통점. 아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든 행정이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관료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여러분, 관료제는 뭘까? 굉장히 이제 수업할 때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기구표, 간호부에 가시면 조직기구표 이런 거 보셨죠? 그쵸? 이게 하나의 계층이거든요. 계층이에요. 그쵸? 그럼 계층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계층제를 여러분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든 행정이든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관리의 특성도 있었죠.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중요시한다. 그렇죠? 이건 안 외워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차이점은요. 가장 난이도 하 문제는 뭐였냐면 관리와 행동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 이렇게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 소리로 앞에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목표, 권력성, 독점성, 능률성, 법령에 의한 제약, 평등성 이렇게 오지선다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걸 고르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제가 10몇 년 전에 여기 학원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교재가요. 요 정도로 얇았어요. 그죠? 그래갖고 그때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수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시면서 경쟁을 하다 보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닥하지 문항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는 이렇게 나가요. 행정은 뭐뭐이고 관리는 뭐뭐이다. 그래서 이 표에 있는 거를 길게 풀었어요. 앞에 주어들을 바꾸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간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아까 정부기관이라고 그랬고 관리는 비정부기관이라고 했어요. 병원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차이점을 보세요.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요. 근데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되 불분명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명확하게 못하고 나라에서 하는 게 불분명하고 복잡할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죠. 그럼 전 국민의 교육적 레벨, 경제적인 레벨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을 못 긋는다고.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그렇지만 관리는 분명하고 단일한 특성이 있대요. 그러면 관리의 목표를, 병원에서의 목표를 한 줄로 정의한다면 우리 환자에게 좋습니다.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줄로 딱 정리되죠. 그런 단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관리는 병원이라고 했어요. 정치 권력하고 연결됩니까? 그래서 정치 권력을 내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행정은 정치 권력이 바뀌면 어때요?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 정치 권력이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독점성이 높은 거는 어딜까요? 행정일까요? 관리일까요? 여러분 한국전력공사 한 개밖에 없죠. 도시가스공사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경쟁을 해요, 안 해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경쟁 안 해요. 그런데 병원은 한 구에, 우리 학원이 영등포구긴 하지만 여러분들 강남 같은 데 큰 병원 가면, 강남 같은 데 큰 지역에 가면 어때요? 대형 병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서로 경쟁하고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도태되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성이 있는 게 관리라는 거죠. 법령에 의한 제약을 많이 받는 건 당연히 정부기관에서 해야 되죠. 행정. 그렇지만 관리는 행정보다는 법령 제한이 적다라는 것. 그 다음에 법 앞에 평등한 개념? 전 국민한테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평등한 거는 행정이겠죠. 근데 관리는 왜 평등성이 덜 강조될까?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기에 맞춰서 평등한 간호를 제공하면 맞는 건데 왜 평등성이 덜 강조된다고 이야기하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왜 평등성이 덜 강조될까? 여러분 병원에 계실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언제 저기 저 꼭대기층 VVIP층에 한번 입원해 볼까? 직원 할인 혜택을 좀 받아갖고 그런 적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병으로 입원하긴 싫고 아기 날 때 좀 직원 할인 받아서 좀 꼭대기를 한번 가볼까? 라고 했다가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거기는 돈 많이 내, 그 병실료만 해도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음식도 되게 맛있게 식사도 나오고 요리사가 완전히 세팅해서 예쁘게 나오잖아요. 데코해서. 그런 데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서비스를 해준 만큼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평등성이 덜 강조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구분 항목은 꼭 기억하시고 각각의 세부 항목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머스트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그러면 관리 과정을 이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관리 과정을 아까 뭐라 그랬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요거 5가지는 다 외웠죠. 이게 가장 현대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페이올은 관리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페이올이에요. 페이올은 굉장히 고전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고전적인 시대에는 여러분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서 뭐가 빠졌죠? 사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가 빠졌죠. 그러면 그 대신 뭐가 들어갔어요? 조정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다. 이거 5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관리 이론에서도 또 페이올 나오는데 거기서 또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라는 데 별표 하시고요. 균릭은 조직, 인사, 지휘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조정, 보고, 예산, 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포스트 CORB라고 7단계로 표시했고요. 지금 3번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가장 최근이고 길리스라는 학자가 여러분 나중에 길리스가 이제 미워질 거예요.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길리스는 그 앞에다가 데이터 컬렉션만 들어가서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관리 과정을 한번 봐보실래요? 그러면 그죠? 서울 지방 뭐 엄청 나왔죠. 그죠? 14년도 이전 걸 보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머스트로 정리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해. 왜 그러냐면 각각의 챕터별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단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개념 정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개념은 항상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념 정리를 하다 보면 다 저절로 외워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이 부분의 개념들도 각각의 챕터의 개념 문제로 똑같은 단어들이 중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기획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기획안 작성하시오. 그러면 뭘 세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당뇨 환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뭔가 기준안을 정하고 뭔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정하는 게 키포인트, 뭔가 만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후가 아닌 사전에 행동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기획안에 뭐가 있죠? 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렇죠? 언제 어디서 누가 의해서 이걸 진행할 건가, 그게 다 들어가죠. 원칙이. 그게 기획안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행동 방향을 정하는 거다. 다음, 뭔가 정하는 거야. 그러면 기획의 계층화에서 만들어지는 뭐 신념, 목적, 철학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건지,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할 건지, 강사는 어떻게 섭외할 건지, 어느 정도 교육을 어떤 장소에서 시행할 건지, 그래서 행동 방안을 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디귿번 발표하세요. 이것도 실제 기출에서 나왔던 겁니다. 성과 결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물론 나머지도 많이 나왔지만 디귿번 문제가 조금 이제 물음표였었는데 여러분 예산안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자, 당뇨 교육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강사비랑 교재비랑 그다음에 교육생들 간식비랑 해서 얼마 1,000만 원 쓴다고 나왔을 거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어디서 계획을 해요? 기획할 때부터 계획을 하겠죠.
그럼 평가 계획 이제 수행을 했어요. 교육을 시행을 했어. 몇 차례 해갖고 1,000만 원 중에 예산 중에 내가 얼마만큼 썼느냐? 라는 게 통제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썼는데 한 700만 원 썼어. 그럼 이건 잘 썼느냐? 그렇죠?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1,200을 썼어. 잘못 쓴 거죠. 낭비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안을 만드는 게 기획에서 시작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아까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래서 기능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각각의 챕터별로 들어가면 이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가 기획에 들어가고, 조직은 기획에서 만든 거를 어때요?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프레임워크, 틀을 짜는 걸 조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적인 구조를 만들고요.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정책 절차를 정하고 그 직무가 어떤 것인지 서술하고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전하고 자원을 조정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조직화, 조직구조, 직무관리, 조직문화, 조직변화 이런 것들이 조직에 들어가고, 인적 자원 관리,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에서 수행할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구성원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성과를 극대화한다. 인재를 떠나지 않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걸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노사 협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휘죠. 지휘는 가장 핵심 단어가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어떤 걸까? 그렇죠? 지휘에는 항상 리더십과 동기부여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말이 항상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한다. 이건 기획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조직한다. 조직 파트를 설명하고요. 조직한 다음에 구성원에게 업무를 할당한 후 그 구성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걸 지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리더십, 동기부여, 집단관리, 의사소통, 주장,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 지휘 파트에 들어갑니다. 통제는 처음에 기획에서 만드는 기준을 가지고 일을 시행을 하고 시행한 후 기준에서 만든 기준을 맞춰지는지를 보는 거를 통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설정된 목표와 비교해서 업무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정하는 것이다 라는 게 통제고요. 자, 질관리, 훈육, 표준 설정, 업무 수행 평가, 정보관리, 환자 안전관리 등이 통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인물 잠깐만 보세요. 5가지 주요 관리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자,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서 지금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다 그대로 들어갔어요. 한번 읽고 버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통제에서 한번 봐보세요. 결과, 업무, 성과, 표준을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땡을 제가 단원별 문제풀이나 이럴 때 내잖아요. 그러면 향상을 위해 실행계획을 개발한다 라고 하면 어디로 틀린다고 많이 유도될까, 여러분? 그쵸? 실행 계획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 기획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다가 하나만 쓰세요. 실행 성과 향상을 위해 이렇게 쓰세요. 실행 성과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세요. 우리 그래서 기본서 15페이지에 기억본 보세요. 업무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정하는 것이다. 그쵸? 이러면 여러분 계획 딱 해서 기획 파트구나. 딱 틀리기 좋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방 그 보기 박스에 넣어놓고 이게 어떤 과정을 설명한 거냐 금방 아실 수 있을 건데 이 문장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생산성, 효과성, 효율성입니다. 자, 관리의 최종 목표는 생산성이 높은 조직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관리를 잘했어. 그럼 생산성이 높아야 좋은 조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소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번,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을 자원 활용 정도를 고려해서 측정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일정 기간 투입과 산출의 비, 그래서 생산성은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하나만 또 같은 문장을 써놓으시면 돼요. 자, 자원을 최소한으로 투입한다 그러면 자원 활용 정도를 잘한다라는 거겠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투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투입.
그죠? 자원 활용 정도를 고려해서 그 다음에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 이게 산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입과 투입분의 산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간호사가 4명이야. 그럼 환자가 지금 제가 보고 할게요. 40명. 그 다음에 이게 A 조직, 그 다음에 간호사가 2명, 그 다음에 환자가 30명이야. B 조직. 그러면 어떤 조직이 생산성이 높은 조직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환자는 간호사 1명은 15명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명을 보는 거잖아. 그럼 조직에서는 어떤 조직을 좋아할까? 그쵸? B 조직이 훨씬 생산성이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A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러면 투입을 동일하게 하고 산출을 늘리거나 산출은 동일하되 투입을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3번 문항도 실제적인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지방 문제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 그 다음에 생산성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효과성과 효율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생산성과 효과성, 생산성과 효율성을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생산성은 2가지를 다 포함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별표 머스트. 자, 두 지표인 효과성, 효율성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 2019에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똑같은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틀린 문항은 뭐냐면 이렇게 나오죠.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다라고 틀린 문항으로 나온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보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구별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자, 효과성은 산출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자, 그래서 계획된 목표를 잘 달성했는가. 그 다음에 목적의 의미죠.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은 자원을 얼마나 적게 투입해서 목표를 달성했는가. 경제성 동그라미, 자원 활용 정도, 수단 동그라미 개념입니다. 그래서 3번 별표하세요. 머스트입니다.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거는 각각의 땡땡이들을 정리를 해놓고 다음 중 효율성을 찾아라, 다음 중 효과성을 찾아라 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효과성 먼저 봐보세요. 올바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옳은 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효율성은 자원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 거니까 그 일을 얼마나 올바르게 수행했느냐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느냐, 일을 올바르게 수행했느냐의 차이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자, 효과성은 아웃풋과 관련되는 개념이에요. 목적 달성 정도.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대외지향적인 개념이고, 목적 관련성, 그 다음에 장기적인 측정치, 결과를 측정하는 것, 결과를 극대화하는 것, 동체적, 사회적, 목적적, 가치적인 개념인 반면, 효율성은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거고, 자원에 대한 산출의 비율인 거고. 자, 세 번째 땡 봐보세요. 업적의 질에 대한 측정치, 그러면 효과성이에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요? 기술 수행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되죠. 그 다음에 수단과 관련되는 거고, 최소한의 자원, 목적 달성은 효과성이에요. 그런데 최소한의 자원이라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 단기적인 측정치, 수단을 측정하는 거,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 정태적, 경제적, 수단적인 개념이다. 차이가 있죠. 왜 얘네들 둘은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되는데, 자, 저효율성, 효과성, 고효율성, 고효과성, 저효율성, 저효과성, 고효율성, 저효과성. 자, 그러면 오른쪽 고효과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 고효과성이라는 말을만 생각을 해보면 효과성은 아까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라고 얘기했죠. 효과가 높대.
그러면 목적을 정말 잘 달성한 거죠. 이룬 거죠. 보시면 되고, 저효율성은 효율성은 자원 활용 정도기 때문에, 그죠? 저든 고든 너무 자원을 많이 활용했거나 너무나 자원을 적게 사용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효과성이라는 건 뭐야? 고객이 사고 싶어 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자, 고효율성, 고효과성을 봐보세요. 자, 효과가 높으니까 올바른 목표인 거죠. 목표 자체가 올바른 거고, 그 다음에 고효율성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효율성이 높아. 그러니까 자원을 잘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 봐보세요. 질적인 면에서 너무 좋아서 고객이 사고 싶어 해. 그쵸? 그러니까 고객이 사고 싶어 한다는가? 그게 효과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가격 질 다 괜찮아. 그러면 이게 고효율성, 고효과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효율성, 저효과성을 봐봐. 그러면 목표 잘때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지. 올바른 목표가 아니야. 자원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사고 싶어 해요?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도 저효율성이야. 돈을 너무 적게 투입했어. 질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이 너무 떨어져서 고객이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저효율성, 저효과성. 그 다음에 고효과성이네? 그러면 고객이 사고 싶어 하죠. 근데 저효율성이야. 여러분, 가격이 너무 비싸. 가서 명품 코너 가면 여러분 가구 사고 싶잖아. 근데 너무 가격이 세잖아. 못 사는 거잖아. 그러면 저효율성. 그 다음에 고효율성, 저효과성은, 자, 저효과는 어때요? 고객이 원하지 않지. 사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고효율이야. 질이 질이 너무 좋아. 그러면 이 내용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 박스에 있는 거는 단원별 문제에서 이걸 내놓고 답을 뭐 고효율성이냐, 고효과성이냐, 저효율성이냐, 고효과성이냐 내잖아요. 은근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간호관리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정의를 보시면 아까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우리 간호관리이기 때문에 관리의 특성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간호자가 더 붙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적 자원은 누굴까? 간호사지. 환자가 아니지. 여러분, 간호조직의 관리를 하는데 환자를 관리하면 안 되지. 간호사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직원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과정이라 그랬죠.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통제 옆에 평가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하면서 항상 의문점이 드는 거, 동그라미 하세요, 단어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어에 많이 픽세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다 그랬던 시험 문제에 기획조직, 인사, 지휘, 평가다 나와서 이거 틀린 문항이야?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왜? 통제는 이거를 구성원들이 올바른 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올바르게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통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는 항상 피드백의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이것도 틀린 문항은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간호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자, 그러면 3번 별표 해보세요. 간호 조직의 목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 이게 목표야. 그래서 2번 보세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이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같은 문장이죠. 그래서 알고 행해야 될 지식 기법이고, 그 다음에 목표 동그라미 해보세요. 목표 동그라미. 그러면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우리 관리의 특성 설명했었죠. 그래서 자,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인 동시에 지원 기능이죠. 의사소통, 의사결정, 동기부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3번 별표,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관리 이론에서 체계 이론을 설명합니다. 체계 이론을 딜리스가 설명을 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투입, 그 다음에 전환 과정, 그 다음에 산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은 투입해서 과정을 거쳐서 산출이 돼서 피드백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환 과정에 간호관리 과정,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있죠. 이게 이 전환 과정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체계 이론에서 다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3번은 꼭 기억을 하세요.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 간호관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고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 다음에 4번 별표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긴 합니다. 설리반과 데카라는 학자가 간호관리에 필요한 관리 기술이 무엇냐라고 해서 네모박스에서 골라라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정보체계, 동기부여, 스트레스 관리, 시간 관리,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 그룹 관리. 이거는 흐름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간호관리의 목표. 자, 대상자 측면이죠. 그래서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의 완의와 만족을 목표로 하는 게 환자 측 측면이에요. 그렇지만 조직의 측면에서는 뭐예요? 조직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조직 파트에서의 목표와 환자 측의 목표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흐름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특성은 관리 특성하고 간호관리의 특성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앞에 간호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아까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간호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적 요소인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 간호사들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목표와 추구적이다. 목표지향적. 그래서 질적으로 우수한 양질의 간호 제공. 이게 목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양질의 간호를 위한 자원의 기술적 활용이 요구되고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그게 똑같죠. 간호만 넣으시면 되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문적인 성격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한 20년 전에. 자, 그렇지만 앞에 굵은 글씨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통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종합과학적 관점의 학문이 간호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간호학에는 여러분 간호학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교육학, 심리학, 인간학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학적 관점이다.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 성향이야.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라는 거는 간호사예요, 환자예요? 간호사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그렇죠? 간호사의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간호사들의 욕구를 해결해주고 만족하려고 하는 인간 중심적 성향을 말하고 있고요. 성과 지향적, 다른 말로 하면 목표 지향적, 아웃풋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상황 적합성. 우리 간호학은 여러분, 우리나라 고유 학문이에요? 아니면 외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외국에서 넘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기법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원리로 제시하는 거를 상황 적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요즘에는 과학적 방법론을 많이 강조하죠. 경험적 관찰에 근거를 둔 실증 연구로 통해서 간호를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론 제시하고 근거 제시하고 하는 게 과학적 방법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뢰도 타당도 일반화 등의 과학적인 접근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거는 흐름으로 보시되 앞에 굵은 글씨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간호관리의 필요성 보세요. 이것도 앞에 굵은 글씨 되어 있죠. 이건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 다음에 대형화되고 있지 않아요, 병원들이. 그래서 의료기관 간 경쟁력이 엄청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그러면서 비용 관리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정보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고객 욕구의 다양화, 그에 부응하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죠. 자, 간호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아요? 제가 간호사를 언제 했지? 90년대 초반? 그쵸? 했는데, 그때는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의료진들이 사실은 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자들의 니드 충족이 안 되면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호도 서비스직, 전문직이지만 서비스직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중심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 안전. 여러분 JCI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JCI에서 제일 먼저 병원 평가할 때 강조했던 게 환자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안전, 의료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같은 외부기관 평가가 굉장히 중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외부기관 평가, JCI 인증받을 때 어떠셨어요? 거의 죽을 맛이지 않으셨어요? 그쵸? 구성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간호사도 있었고 저 간호사 경력이 거의 16년이거든요. 그래서 있었는데 제가 구성원으로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 번거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랬는데 병원을 떠나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가 병원이 바뀌는 거야. 서비스가 바뀌고 뭔가 포스터들이 막 붙고 어떤 것들이 프로토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구성원들은 힘들겠지만 제가 내 외부 고객으로 봤을 때는 좀 좋아지는 게 보이는구나. 이런 게 좀 필요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제일 많은 인력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느 부서예요? 간호부서요. 그렇죠? 간호부에 들어가는 인건비, 월급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4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간호사 관리만 잘해도요, 병원에는 생산성이 높은 조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몇 프로? 슬픈 소식이지만 60이요? 60은 너무 슬프다. 4년 열심히 공부해서 아직 60%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40에서 50%. 그럼 여러분 1년에 100명을 뽑는데 50명이 도망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조직에서는 신규 간호사 오면 애들 그 신규 간호사의 행위들이 다 표준화가 안 되니까 제가 간호부 교육과에 있었거든요. 그 행동 통일하려고 교육을 트레이닝을 몇 개월 시켜서 겨우 교육시켜 놨더니 오리엔테이션부터 도망가기 시작하고 6개월면 반도 안 남아요. 그쵸? 그럼 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모집해야 되고 교육과 조직이 낭비라고 생산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간호부서의 관리만 잘해도 병원은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관리 비중이 증가가 돼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은 그냥 흐름으로도 보시는데 한두 번 정도 나오긴 했는데 어렵지는 않게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간호관리자 유형 들어가겠습니다.